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그죠? 오늘은 햇빛이 엄청나게 막네, 그죠? 하늘도 막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말 수급을 보는 날인데, 결국 이제 셀트리온의 대세 상승은 기관들이 만든다.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체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상승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 뭐 일부 기관들도 또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의 뭡니까 그죠? 수급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 왜? 기관들이 셀트리온의 공매도 주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외국계 창고를 통한 부분에 부분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수급을 보면, 결국은 이틀 목금, 그죠? 이틀 이제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올해, 테마색, 그죠? 테마색에 이제 블록딜 했던 창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뭐니 해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시장 예상치, 전망치보다도 무려 140, 50% 급증을 하는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셀트리온의 실적을 대폭 호전될 걸로, 그죠? 각 증권사에서는 또 목표가를 올리고 있죠.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이 이제, 먼저 미국 시장을 보면,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오르지도 내리지도,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에서 세우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를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 상승하기 위해서 주가를 옆으로 행보를 시키는 경우, 또 하나는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죠? 보편이 그렇습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옆으로 세우고 있으면 개인들이든 물량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락하기 위한 조정, 세우는 모습. 근데 아무튼, 나스닥이 20일 이평 위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주말에 미국 시장, 아무튼 나스닥이 5.4포인트, 그죠? 간망, 약보합이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엔비디아는 응봉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근데 이제, 또 어제, 목요일날 엔비디아가 또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반도체가 옆으로 조금, 근데 이제 다음 주인가요? 22일 날이죠.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전후가 이제 또 엔비디아의 분기점. 그래서 오히려 좀 빠졌다가 실적 좋아지면서 오르는 부분이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과 흡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나스닥과. 전고점 밑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20일 위에서.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주가가 단기 낙폭 과대,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서 급등 이후에 지금 서물서물. 그래서 이번에 20일을 또 지켜야 되는 얘기도 중요하고. 지금 아무튼 테슬라와 관련된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고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쨌든 그냥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급을 한번 봤는데요. 수급을 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9,500억을 매수했는데 특이한 부분 자체는 기관 중에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 투자가, 그죠? 1조 2천억 샀죠. 그럼 우리 시장은 결국은 뭐예요? 외국인들의 매수, 바이코리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의 대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금융 투자. 외국인 선물을 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 투자 쪽의 매수.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시장에서 지금 연기금은, 국민연금은 지난주에도
1900억 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은 뭐 옵션 만기일 이전까지만 해도 순매수 기조를 보였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매도죠. 그죠? 근데 셀트는 뭐 지난주에도 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연기금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매수로 조금 전환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때 장 막판에 던져낸 부분이 약간 이제 매도로 체크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가 지금 좀 내려오는 그런 추이를 보이잖아요. 그죠? 미국도 고용이 좀 둔화가 되면서 어쨌든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이제일 뿐이지. 그 지금 그 시중에 그죠? 주식 시장으로 유입할 대기 자금이 거의 136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여차하면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금이 136조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의 대세 상승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셀트리온, 그죠? 가장 호기를 이제 맞습니다. 가장 호기예요, 이번 호기가요. 이번 호기 기회 놓치면 여러분들, 그죠? 이제 셀트에서, 응? 뭐, 누구 핑계도 못 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난주에는 매수, 개인들이 2조 2천억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몇 개 조금 보면 의미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앞에 썸네일의 제목을 그죠? 셀트리온의 대세는 기관들이 만든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테마색의 참고 매도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거의 확실한 팩트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테마색이 올해 블록딜을 했을 때 외국계 창고로 활용됐던 창고가 UBS와 모간스탠레이였는데 신기하게도 목요일과 금요일 날은 그죠?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게 UBS에서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걸 막았잖아. 그죠? 목요일 날은 눌러지는 거를 모간스탠리가 눌렀고 모간스탠리와 저기 UBS는 테마색의 공매도 블록딜 창고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13만 천주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UBS가 14만 3천 주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좀 샀다 볼 수 있는 거죠. 목요일 날은 어쨌든 뭐 10만 주 여기 이제 검은머리 일부 부분하고 또 누구? 모간스탠리. 그러니까 모간스탠리와 UBS가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외국계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죠. 반면에 기관들은 이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죠? 4월 말에는 막 14만 주, 28만 주, 26만 주, 금요일날 16만 주. 이게 여러분들 대세 상승의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지. 그죠? 성공할 수 있다. 자, 지난 주간 단위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10만 주 매도죠. 목, 금 이틀 동안 외국계 창고 쪽.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검은머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아니지 않을까. 검은머리.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게 테마색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테마색이. 그죠?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얘들도 어쨌든 유통 물량이 많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그 테마색을 과거에도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활용을 조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도 이제 뭡니까? 그동안에 테마색의 블록딜 또 뭐 시장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의 공매도의 이제 흡수, 흡입 부분 됐지만 지금은 뭐예요? 어쨌든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나오는 물량들을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튼 기관들이 자사주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제 지난주에 개인들이 46만 주를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44만 주를 팔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아 대세 상승을 금융 투자가 만든다고 했는데 셀트리온도 금융 투자가 몇 주? 17만 주 매수예요. 연기금 관망이죠. 목요일 날
전체 시장에서 막판에 크게 나오면서 나온 거니까.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융투자. 이제 기관들이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배신을 떼이는 기관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월달을 보게 되면 5월달, 그러니까 목금이 아니었으면 5월달도 외국인들이 매수했겠죠. 근데 목요일금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5월달에 외국인들이 10만 주 매도예요. 개인들이 63만 주 매도죠. 일방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들은 물론 차명 성격의 물량도 대부분, 그러나 일반 개인들도 이제 셀트리온을 파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따가 보면 올해 또 개인의 매도 보면 또 놀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합병 발표 이후에 개인들의 매도.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물량이 많다. 그죠? 이제 그 물량들이 올해 내년에서 대부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투에 가서 또 개인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식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죠? 주식시장이. 자, 기관들이 지금 59만 주 매수입니다. 금융투자가 22만 주죠.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들면서 어쨌든 기관들이 본격적인 매수가 보이면서 셀트도 지금 20만 원을 복귀하려고, 그죠? 그럼 결국 누가?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뭐 매도 강도가 낮아지면 이제 충 나가겠죠. 자, 기타 법인. 지금 자사주가 이제 절반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월 스타트 수급,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매수했던 연기금도 매수세,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작년에 셀트리온에 이제 이게 올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올해 작년도 이거 비슷했으니까 제가 또 올해 이제 외국인들이 92만 9천 주예요. 그럼 올해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셀트리온의 외국인계 창고 쪽에 일단 테마스에게 블록딜 물량이 있었죠. 그게 한 170만 주 정도, 그죠? 그러니까 테마스에게 블록딜이 IMM으로 블록딜이 되는 물량이 한 170만 주 정도. 그럼 여기서 170만 주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거의 한 몇 주? 6, 70만 주 매수해요. 그죠? 한 80만 주 정도. 그렇잖아요. 약 80만 주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 그러면 오늘 개인들이 벌써 뭐예요? 벌써 320만 주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반기도 안 건데 벌써 개인들이 320만 주? 작년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한 400만 주 팔았는데 벌써 상반기면 작년의 매도를 넘어간다는 뜻이잖아. 근데 누가? 기관들이 170만 주. 근데 앞으로 셀트리온의 대세를 만들어갈 금융투자는 지금 오히려 53만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매도 부분에서 누가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연동 물량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셀트도 그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셀트의 대세는 뭐야? 시장이 만들고 예진이 만든다는 거야. 근데 셀트 혼자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예를 들어보면,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그 카카오가 이제 목요일날 그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상당히 좋았어요, 카카오가. 그죠? 그것도 뭐 장전에 발표해가지고. 근데 목요일날 시장이 이제 만기니까 빠졌죠. 어제는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만은 카카오는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실적이 좋은데도. 왜?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뭐 주가가 뭐 급등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 셀트리온도 결국은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대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자, 기관들이 올해 170만이 매수인데요. 그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150만 주.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제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최소 400만 주, 최소 400만 주라는 것은 이제 7% 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부분의 대부분 이제 최하가 부분이 한 7%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럼 최대는 한 9%? 그렇게 본다면은 셀트리온은 올해 최하로, 그죠? 400만 주 이상 사인다고 그랬죠. 이제 150만 주야, 그러면. 그래서 셀트리온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기관들이 막 사는데 400만 주면 사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7, 800만 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근데 그 유통물량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셀트는요. 그러니까 원래 셀트는 유통물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올해 어쨌든 셀트리온이 지금 외국인들의 블록딜을 빼면 외국인들 순수하게는 7, 80만 주 매수다. 그럼 개인들만 지금 320만 주. 자사주 뭉청뭉청 들어오고 있죠. 또 퇴발색 물량이 좀 넘어갔죠. 기타 법인 쪽으로, 그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합병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개인들이 말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자꾸 놀래요. 합병 이후에 개인들이 지금 845만 주를 팔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을 자 일단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또 밑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위에서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서 사야 되는데 위에서 판물량으로 또 그걸 또 현금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서 매매해야 돼요. 요즘 또 잘 가는 주식들 많잖아요. 그죠? 그쪽 가서 사요. 그러면 셀트가 지금 이제 내가 저번에 19만 원대 팔아서 지금 17만 원 오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가고 올라가 버렸어, 주가가. 못 사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한 주식이 그건 단기 매매로 한 주식이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처럼 있잖아요. 승부를 보는 주식도. 그럼 결국은 셀트리온처럼 승부를 보는 투자자가 대한민국의 5%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에요. 그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외국인 수급 따지고 앉았고 이렇게 하는 투자자들 그죠? 95%는 결국은 손실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이야 수익이 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대상승이 끝났습니다 했을 때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수익 날 수도 있어요. 셀트가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이 79만 주 여기는 순매수죠. 다른 거 이것도 이쪽고 셀트리온 팔고 한 이거 제끼면 그죠? 그냥 그리고 개인들이 하여튼 850만 주야. 이야,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지난해에 160만 주 매도했죠. 개인들이 430만 주. 그러니까 지난해에 개인들이 430만 주 매도했는데 올해 벌써 300만 주를 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기관들 매수 들어왔었습니다. 금융투자 24만 주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연기금이 58만 주 매도예요. 지난해에 금융투자 24만 주밖에 안 샀어요. 그럼 지난주에 누가 다 샀어요, 주식? 외국인들, 기관들 다 팔았는데, 기관들도 간망인데. 차맹 계좌가 아니고, 누가? 자사주가 다 산 거예요. 자사주가, 여러분. 유통물량 다 잠긴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5월 7일부터 5월 10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셀트리온을 매도한 창고는 UBS와 모간스탠리야. 목요일 날은 모간스탠리, 금요일 날은 UBS. 근데 모간스탠리 금요일 날 결국은 5만 7천 주, 5만 5천 주 밖에 안 팔았죠. 그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파는데 그러면 다른 여타 외국계를 매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셀트리온의 테마색의 블록딜 창고인 UBS와 모간스탠리가 조금 그죠?
물량.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 UBS하고 모간 스탠리가 어떻게 나오냐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하이가 이제 이 하이 장권도, 하이 투자 정권도 이것도, 개인들이 가 있는 창구거든요. 셀트리의 개인분들이. 그죠? 뭐, 과거에 KB라든지 하이라든지 유진, DB가 이제 제일 많이 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한테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일단 이거 뭐 이번 주에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5월 달에도 UBS가, 그죠? 근데 UBS가 5월 달에 5만 3천 주, 그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UBS 창고 쪽으로 일방적으로 나왔던 게 거의 14만 주 정도 나왔는데, 그죠? 14만 주. 14만 3천 주 나왔잖아요. 근데 5월 달에 5만 3천 주니까 그게 크게 판 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근데 한 번 이제 지난주에 한 번 또, 7만 주 가깝게 매수를 했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셀트리온의 매도 창고를 보면 UBS가 117만 주를 팔았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78만 주 매도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예요? UBS와 모간 스탠리는 테마색의 블록딜 창고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도 이제 UBS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조금 계속 방어하는 그런 매도가 나온다면 약간 테마색의 물량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블록딜을 했지만 이놈들은 또 이제 지분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할, 그죠?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UBS가 어쨌거나 올해 117만 주인데 블록딜 물량이다. 누구? 테마색. 그래서 UBS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테마색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모간 스탠리도 블록딜 창고였으니까, 그죠? 테마색, UBS보다 적지만. 근데 그걸 어디다 가져갑니까? 어쨌든 IMM 임석정 펀드에서 가져가고 테마색 물량은, 그리고 이제 외국계 순수한 부분에서는 메리린치 계속적인 쇼크를 하는 창고였고, 뭐 다 외국계야 또, 그죠? JP, 다이와 CL. 그쵸? 그 물량에서 잠기는 창고 쪽이잖아요. 그 잠겨있던, 오래 잠겨있던 UBS.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셀트리온의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뭐냐 하면 개인들이 파는 거하고 또 누가 테마색이 파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과 테마색이 팔아줘야지만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갑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사주로 다 잠겨놨고, 뭐 자사주 잠겨서 소각해버리니까. 했잖아, 소각.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IMM이 임석정 펀드가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테마색 물량이 됐든, 개인 물량이 됐든, 이제 기관들이 가져가야 되고, 중장기 외국인들이 가져가겠죠. 중장기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면 누가 팔아야 돼요? 테마색 물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요. 개인 물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셀트리온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개인들 계속 팔아낸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파시면 셀트리온하고 인연 끊으면 돼. 다른 유튜브들하고 해. 알았지? 그분들은 잘해줘. 왜? 고점 매도 좀 하세요. 또 밑에서 살 겁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사시라고. 자, 요거는 이제 작년 10월 24일은 뭐예요? 작년 10월 24일은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 통과가 되는 날이었는데, 제일 많이 판 창고 UBS 210만 주죠. 그러니까 UBS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전이 있었죠. 뭐, 셀트리온을 팔고 헬스케어를 샀으니까. 셀트리온 못 올라가게 누르고 헬스케어 샀으니까. 그래서 UBS, 그리고 모간스탠리는 뭐 어쨌든 올연초에 블록딜 부분도 있고. 누가 가져갔어요? 회사에서 작년에 10월 24일 이후에 다 가져가 버렸잖아. 자사주로. 메리린치 80만 주. 뭐 JP, CT, 다이와 CL. 그죠? 지난해에는 DB 창고. DB는 이제 셀트리온의 뭐 가장, 주주들이 오랜, 그러니까 10년 된 주주분들이 가 계신 곳이 DB니까. DB가 작년에 67만 주입니다. 올해도 DB가 벌써 지금 20만 주 가깝게 팔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나오겠죠. 그죠? 응? 누가 가져갔어요? 자사주 가져갔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는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대차 잔고 볼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돼? 신용 잔고를 보라고 그랬죠. 자, 신용이 금요일 날 2,400조 오히려 소폭의 순매수예요. 근데 목요일 날 눌렀을 때 빠졌을 때 19,000주 나오면서 190만 주. 어쨌든 이게 우리가 230만 주 가까운 고점에서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이제 보이죠. 200만 주 깨고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뭐 180, 170, 160, 150, 140, 120 올 연말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가지 않겠어요. 이거는 누구 물량이라고 그랬습니까? 셀트리온의 공매도 놈들의 신용 물량이다. 예를 들어 고생할 거야. 신용자 요즘 정가사의 신용자 비싸죠. 뭐 한 8, 9%, 8% 뭐 하지 않나요? 그죠? 적은 사람들은 5%고 많은 사람들은 8%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런 것도 차별화야. 그죠? 그만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금액이 큰 사람들은 싸게 해주고 나쁜 정가사.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비싸게 받고 그런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신용잔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자, 끝으로 요거 항상 이제 봅니다. 어이구, 어디 갔지? 여러분, 우리가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거예요. 올해 매출 예상이 3조 7천억이야, 여러분. 1분기에 7천억, 7,300억 했는데, 그럼 앞으로 3조, 2분기, 3분기, 4분기에 3조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얼마나 나온다는 뜻이야?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미국에서. 누가? 미국에서 뭐 짐 뭐 하나 있잖아. 짐씨가 돈 벌어올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죠. 올해 3조 7천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게 된 회사가 내년에 4조 6천억. 더 여기서 놀란 것은요. 올해 영업이익이 8,500억이에요. 1분기 150억이었습니다. 그럼 2분기, 그럼 3분기, 4분기. 왜? 합병,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년에 말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에요.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내년에 간다, 주가가? 잘 생각하십시오.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번 주 아무튼 셀트가 20만원 올라가면 이제 500원입니다. 20만원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좀 약간 좀 그죠? 매끄럽지가 못하죠. 오늘 좀 하기 싫은데 사실은 그래도 또 약속이니까 해야 되잖아. 그치?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은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장 가시죠. 셀트리온 다음 주가 이번 주 이제 이번 주 20만원 안착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